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전의 원투펀치 424회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 라운드까지 단 2경기 남아있습니다. 뭐가? K리그가 단 2경기에서 많은 팀들의 운명이 바뀌겠잖아요. 파이널 A, 파이널 B로 바뀌게 되는데 굉장히 촘촘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단 저희가 이걸 방송할 때는 목요일 저녁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는 주말에 벌어진 한 라운드 결과를 몰라요. 모르고 하죠. 지금 축소 일정에 대해서 혹시 모르시는 팬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올 시즌에는 이제 27라운드로 축소가 됐는데 22라운드까지 하고 기존에 이제 스플릿 라운드라 그래서 나눠지는 이름을 파이널 라운드로 바꿨어요. 네. 상위 스플릿이 파이널 A, 하위 스플릿이 파이널 B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22라운드까지 파이널 A, B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6팀, 6팀씩 되니까 그 라운드에서 한 팀이 다른 팀하고 다 붙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5경기씩 더해서 팀당 27경기가 됩니다. 오늘 저희가 얘기해 봐야 될 게요. 이제 파이널 라운드까지 2경기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상위 스플릿에 누가 들어갈지, 그리고 강등 경쟁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우승 경쟁은 끝까지 어떻게 될지 이 3가지를 좀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치열한 파이널 A에는 누가 들어갈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파이널 A와 B의 구분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승 경쟁, 생존 경쟁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거는 이제 분리가 된 이후에 또 경기들이 있잖아요. 우승 경쟁, 생존 경쟁보다 현 상황에서 더 아주 급박하고 시급한 거는 그렇죠. A로 가느냐 B로 가느냐 이제 경쟁인데 지금 저희 녹화 기준으로 강원, 광주, 성남, 서울이 승점이 21점씩이고 네. 그게 6, 7, 8, 9입니다. 네, 그리고 네. 부산이 이제 10위지만은 20점이라서 뭐 1점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 확고하게 안전했다고는 볼 수 없는 대구가 이제 26점이에요. 네. 5위입니다. 네, 대구도 정말 대구 팬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연패로 가게 되면 대구도 그렇죠.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넓게 보면 이제 대구까지도 경쟁이고 사실은 수원 같은 경우도 3연승 기세로 간다. 이렇게 되면 또 파이널 A에 들어갈 수 있는 후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주목해 봐야 될 팀이 요즘 분위기에서는 저는 성남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제 저는 광주를 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싶었는데 앞선을 구축하는 공격진 3명의 호흡과 폼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네. 엄원상, 펠리페, 윌리안 선수까지 여기에 이제 뒤를 바치는 두현석 선수의 폼도 굉장히 최근에 좋았고 그래서 저 정도 공격력이면 광주가 어떻게 보면 실점을 좀 하더라도 공격진의 어떤 폼을 앞세워서 뭔가 실점보다 득점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경기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펠리페 선수도 이제는 1부 리그에서도 충분히 통한다는 것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증명을 했고 뭐 엄살라 선수 정말 잘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광주가 무서웠는데 윌리안의 문제가 좀 터졌어요. 윌리안이 지금 징계가 터졌어요. 네, 윌리안 선수가 지금 중요한 스플릿 가기 일보 직전 막판에 지금 징계 경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울산전에 퇴장을 얼마나 나가면서 아쉬울까요? 네, 울산전 퇴장으로 지금 2경기 징계. 다이렉트죠. 네, 다이렉트 퇴장. 잘 나가던 광주 공격진에 약간 지금 구멍이 생겼다. 네. 그거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물론 이제 두현석 같은 선수가 조금 더 이제 전진적인 플레이를 하면서 공격에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이제 윌리안 선수가 빠진 게 광주로서는 좀 뼈아픈 막판에 좀 악재라고 보여지고요. 반면에 이제 성남 같은 경우에는 나상호 선수가 추가되면서 확실히 공격력이 조금 다른 팀이 됐어요. 그거는 뭐 나상호 선수가 직접 골을 터뜨리면서 경기를 승리로 이끈 경우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나상호 선수가 하나 들어가 줌으로써 뭐 양동현 선수라든가 유인수 선수라든가 다른 주변에 같이 공격을 엮어가는 자원들까지 조금 더 시너지를 내면서 살려주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시즌 초반 중반까지의 어떤 성남은 전체적으로 수비 쪽에 무게중심을 좀 많이 둔다는 느낌이 왔지만 지금의 밸런스라면은 성남이 상당히 좀 다크호스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럼 장혜환님은 좀 네. 어떤 팀이 유리하다고 보세요? 지금 파이널 A는 울산, 전북, 상주, 포항 4팀은 파이널 A가 결정이 됐고요. 네. 네. 대구는 좀 여유가 그나마 좀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동의해요. 많이, 네. 예, 많이. 대구는 그래도 위로 갈 거예요. 이제 문제는 6위 강원부터 6위까지가 파이널 A니까 네. 7위 광주, 8위 성남, 9위 서울까지 한윤님 말씀대로 승점이 저희 녹화 기준으로 21점 같고 10위 부산이 20점, 1점 차이입니다.
제 생각에는 현실적으로는 수원도 물론 가능성은 있지만 결국 물고 물리는 승점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승점 4점 차의 수원이 파이널 A로 올라가기에는 조금 힘든 구조고요. 승점 21점인 팀들 4팀 중에 이제 한 팀이 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죠. 그 상황에서 저는 주말에 슈퍼매치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서울이 수원전만 잘 넘기면 현재 페이스는 이제 서울이 오스마로도 복귀를 하고 기성용이 이제 선발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또 조용욱 선수가 요즘에 많이 김호영 감독 대행 체제에서는 중용을 받으면서 많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공격 쪽의 화력이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들 그런 것이 이제 조금 살아나지 않을까. 그거는 기성용 선수의 효과가 확실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이 결국은 상위 파이널 A로 들어갈 가능성이 저 개인적으로는 좀 크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예상이 들고요. 강원 같은 경우는 지금 순위상으로는 뭐 승점 21점 팀 중에서 제일 저희 녹화 기준으로 앞선 6위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 김병수 감독이 3백으로 변화를 주면서 승점을 그나마 조금 더 쌓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인천전 같은 경우는 특히 임채민 선수가 징계로 빠지면서 수비가 확실히 좀 불안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 네. 여전히 강원은 지금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어떤 득점력이 만들어가는 것까지는 다 좋은데 파이널 서드에서 마무리가 안 됩니다. 그 패턴이 확실한 스트라이커도 지금 부족할 뿐 아니라 지난 인천전도 무고사한테 헤트트릭 당하고 0대3으로 뒤지다가 2골 갑작스럽게 만했지만 그것도 자신들의 어떤 패턴대로 지금 골을 못 넣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강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남은 경기가 포항전, 강릉홈이고 부산 원정이 있고 수원전은 이제 춘천에서 하는데 강릉 같은 경우 제가 보니까 여기 잔디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네. 그 주말에 이제 포항 원정이 저희는 이제 못 본 상황에서 아마 방송에 나가겠지만 김병수 감독 스타일하고는 잘 맞지 않는 구장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여기서 또 고전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광주전은 뭐 한현님도 말씀드렸지만 3톱이 지금 상당히 위력적이긴 한데 광주는 확실히 백업 멤버가 조금 취약한 특히 공격진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엄원상 뭐 지금 다 윌리안 잘하다가 지금 윌리안 선수의 그 퇴장이 이건 치명타가 됐다. 그래서 전북 상주전을 못 나오면 성남 원정에서 결국은 윌리안 선수 가세해서 이 경기가 승점 6점짜리 경기가 되겠죠. 이 경기가 두 팀에게는 제일 중요한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네, 두 팀 간의 맞대결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말씀만 제가 이제 추가하자면 서울이 이제 부상 선수들이 돌아오고 이제 기성용 선수도 점점 자리를 잡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점점 이제 멤버 구성상으로는 좋은 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다만 요거 하나는 있습니다. 매 주말마다 보면은 지난주에 졌던 팀이 뭐 이번 주는 이기고 계속 지금 엎치락뒤치락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승점 동률이 되면 그때는 득실 차에서 네, 서울은 취약해요. 조금 이제 골을 이제부터 좀 넣으면서 이겨야 될 필요가 있죠. 지금 만약에 이제 동률이 나오게 되면 그럴 때는 약간 좀 핸디캡도 있다. 그거는 맞아요. 이제 서울과 성남이 공이 안고 있는 문제라는 말씀은 추가하고 싶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순위표를 살펴보니까 확실히 성남이 실점 부분에서 다른 지금 경쟁팀하고 대비를 해서 확실하게 현저하게 낮네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단 앞에서 유인수 선수가 매우 잘해줬고 네. 박태준 선수도 있고 박수일 선수도 그날 박수일 선수 선발로 요즘 나왔는데 제 몫을 다 해주죠. 나상호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젊은 선수들이에요 다. 많아봐야 뭐 25여서 상당히 많이 뛰더군요. 움직임을 상당히 많이 가져가면서 앞에서부터 그렇게 상대를 좀 압박도 하고 전환 시에도 상당히 빠르게 전진하고 또 움직여주고 하는 플레이들이 지금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수비에서도 상당한 도움을 주는 것 같고 그렇죠. 확실히 이제 김남일 감독, 정경호 코치 이 체제가 이제는 서로 역할 공존을 잘 하면서 리그 초반에 봤을 때 약간 어려운 전술일 수도 있었거든요. 네. 3백인지 4백인지 이태희 선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맞아요. 아주 유동적으로 수비 시에는 또 5백이 되고 공격 시에는 또 약간 3-2-4-1 같이 약간 윙백들이 아주 유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주면서 빌드업이 되고 빌드업 시에 3-2 체계가 이제 유지가 되면서 빌드업이 되는데 상당히 약간 현대 축구에서는 유럽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전술이지만 국내 선수들이 약간 소화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도 했는데 요즘에 보니까 많이 정착이 됐어요. 그래서 성남이 전술적으로도 매우 안정적으로 지금 변하고 있다. 물론 박진석 감독의 광주도 지금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 전술적인 밸런스는. 그래서 두 팀이 상당히 좋긴 한데 역시 중요한 경기 때는 역시 무게감 있고 경험이 있는 이러한 선수들의 역할 그렇죠. 그런 선수들을 봤을 때는 서울도 강점은 있을 것이다. 근데
일정들을 보면은 파이널 라운드 나눠질 때 마지막 경기 광주와 성남 맞대결이 있다고 했죠. 근데 서울도 지금 주말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슈퍼 매치가 있고 수원하고요. 그리고 인천 원정이 있는데 지금 인천 원정은 완전 물귀신 작전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요즘에 이제 이런 팀들 만나면 상당히 힘들고 그 마지막 경기가 이제 대구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도 지금 인천, 강원, 전북 원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동기부여가 안 돼 있는 팀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다들 힘든 경기들을 치러야 되는 뭐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경쟁이 좀 치열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대구는 지금 26점이나 19라운드까지 따놓은 상황에서 파이널 A에서 미끄러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도 거의 뭐 99% 확신을 네. 합니다. 그런데 다만 1%의 불안감은 대구도 이건 있어요. 최근에 보면은 대구가 실점이 너무 많죠. 광주에게 그 6골 허용도 있습니다만 네. 지난번에도 저 먼저 골을 넣고도 포항에게 또 2대3으로 또 패했어요. 그런데 대구의 최근 수비형 미드필드 라인이라든가 수비 라인을 보면 선수들의 발걸음이 정말 무거워 보여요. 특히 이제 경기가 이제 후반전 한 65분 이렇게 넘어가 한 70분 이렇게 되다 보면 광주도 이제 스쿼드가 좀 얇아서 사실 거의 나오는 선수들이 그대로 나오는 경기들이 계속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대구 같은 경우도 사실은 특히 이제 수비 쪽이나 이런 데는 스쿼드 변화가 거의 없이 지금 그렇죠. 쭉 가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체력저하가 일어나죠. 네, 이런 상황. 그리고 아무래도 공격 역시도 대구는 세징야 의존도가 높은데 세징야 선수도 이제 물론 90분 내내 마법 같은 활약을 뭐 계속 보여주는 경기도 있지만은 세징야 선수조차도 한 70분이 넘어가게 되면은 조금 영향력이 줄거나 이제 그런 상황들이 온단 말이에요. 대구 같은 경우에 지금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역시 경기 중에 어떤 체력 안배. 그게 실패하면서 전체적으로 수비에서의 집중력도 떨어지고 수비수들의 발걸음도 느려지고 여기서 앞선이나 중원에서 미리 좀 압박해서 지연시켜주면서 수비를 도와주는 이런 플레이도 안 되는 흐름들이 대구가 지금 오는 경기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대구가 요즘 실점 수가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는 맞아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대구도 빨리 좀 다잡아야만이 지금 남은 시즌을 또 편안하게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분리된 이후에도 5경기가 있기는 하지만 올 시즌은 또 그 어느 때보다 챔피언스리그 티켓 경쟁도 굉장히 치열할 것 같은데 그런 걸 고려하자면 대구도 이제 그런 어떤 체력 저하로 나타나는 수비와 공격의 양쪽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크죠. 챔피언스리그 티켓 동기부여가 지금 대구는 상당히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아요. 포항도 그렇지만 지금 동기부여 안 걸려 있는 팀이 없어요. 사실 요 시점에 라운드 이렇게 나눠질 때 이렇게까지 촘촘하게 막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올 시즌이 가장 치열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대구부터 수원까지 방심할 팀은 단 한 팀도 없거든요. 남은 2경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지켜보시면서 지금 울산과 전북이 계속해서 승점 1점으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조금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지금 19라운드 마친 상황에서 승점 46점과 그리고 41점이에요. 이제 두 팀은 저희 방송 나가는 기준으로는 다음 경기가 바로 전북 대 울산입니다. 네, 어떡해요. 가세요 현재? 아, 제가 또 프리뷰랑 리뷰랑 쭉 다 해야 합니다. 되죠. 네. 그 경기가 진짜 두 팀에게는 제일 중요한 경기가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울산이 지금 워낙 스쿼드가 두껍고 노련한 선수도 많고 뭐 홍철, 김태환 풀백들을 지금 계속 잘해주고 있는 데다가 뭐 이청용 같은 축구도사가 지금 계속 잘해주고 있고 뭐 지금 다 좋아요. 윤빛가람도 워낙 노련하게 잘 볼을 잘 차고 주니오 선수는 계속 골무원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지금 백업도 뭐 워낙 화려하고 지금 울산은 사실은 제가 보면은 아 올해는 그냥 독주로 갈 수도 있겠다. 이 경기만 이기면 그리고 조기에 우승이 결정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상대적으로 전북이 이제 그거를 크게 위협할 수 있는 전력이 돼야 되는데 전북은 오히려 전력이 지금 약해졌거든요. 맞아요. 김진수가 지금 사우디 알라사르로 떠나면서 제가 볼 때 제일 존재감 이 선수는 빠지면 안 되는 선수가 바로 김진수인데 그 선수가 나갔단 말이죠. 그렇죠. 김진수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바로가 있던 왼쪽 공격이 그나마 살아났었고요. 김진수가 항상 높은 위치에서 압박도 해주고 거기서 커팅도 해주고 크로스 올려주고 부분 전술을 또 만들어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쪽 라인이 살았는데 김진수가 지금 빠진 공백 이주영 선수가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래도 김진수만큼 해줄 수 있을까라는 데는 확실히 이제 의구심이 좀 드는 그런 정도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김진수가 빠짐으로 바로 선수도 조금 죽는 것 같고 크로스 올려주고 해야 되는데 박스에서 또 해결을 해야 될 구스타보 같은 선수도
위력이 좀 떨어질 것 같고 왼쪽도 그렇지만 결국은 중앙과 오른쪽을 예전보다는 더 살려줘야 된다. 김보경, 이승기 선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졌고 한교원 선수가 더 잘해야 됩니다. 특히 이용 선수가 이제 또 저희 녹화 기준으로는 경고 누적 빠졌다가 다시 복귀할 텐데 주말에 이용 선수 이런 베테랑들이 결국은 전북은 이제부터는 모라이스 감독의 색깔이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제 다른 팀을 완전히 압도할 만한 정도의 전술적인 어떤 유연성이나 이런 게 좀 있다고는 보이지 않고 약간 단순한 패턴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선수들이 이제는 조금 스스로 전북은 우리는 강팀 이런 걸 떠나서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투혼 정신력을 발휘해서 이제 집중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북은 이제 여러 가지로 상당히 힘든 일정을 소화해야 되는데 저는 나름대로는 전북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기량이 넘치는 선수들은 많기 때문에 아마 선수들이 그런 한 골 차의 승부라도 잘 정신적으로 극복할 수 있으면 또 의외의 어떤 울산을 추격할 수 있는 결과도 나올 수는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전북은 김진수 선수가 빠진 게 단지 측면 수비수 하나 빠진 것보다 훨씬 큰 여러 가지 여파를 가져온다는 장 의원님 말씀에 아주 적극 공감하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수비수 하나가 빠진 게 아니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왼쪽 측면에서 공격을 엮어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구스타보라든가 바로우 선수와도 시너지를 만들어갈 수 있는 자원이 빠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수비적 안정감도 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다방면에 있어서 김진수 선수의 공백은 굉장히 중요한 공백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전북이 이제 울산을 괴롭힐 수 있는 루트는 딱 하나 남아 있죠. 네.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9월 15일 화요일에 이제 전북 울산의 맞대결, 전북 홈에서 열리잖아요. 요게 있고 분리가 되면 또 맞대결 파이널 A에서 한 경기가 더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희 녹화 기준으로 울산이 지금 14승 4무 1패인데 울산에게 올 시즌 only one 유일한 패배를 안겨준 팀이 전북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울산은 전북과의 맞대결은 여전히 그래도 조금 껄끄러움이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전북이 울산을 끝까지 괴롭힐 수 있는 루트 그리고 자신들이 정말 이 5점 차의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루트는 울산과 만나는 경기는 이제 전북은 다 이겨야 돼요. 물론 나머지 경기에서도 울산의 전력을 봤을 때는 나머지 경기도 실족하면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북도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어떤 그런 계속 연승 분위기 거기에 울산전에서는 필승 이렇게만 갈 수 있으면 이제 끝까지 또 이제 모르는 상황이 연출될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현재로서는 울산의 우승 가능성은 한 70% 이상이 아니냐라는 생각은 들어요. 전북은 거기다가 또 방심할 수가 없는 게 지금 행복성주가 추격하고 있잖아요. 지금 승점 7점 차이거든요. 근데 7점 차이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몇 경기면 훅 뒤집힐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강원이 파이널 A로 오면 아, 전북이 또 겁내야겠죠. 껄끄럽죠. 강원이 유일하게 올 시즌에 2승을 그렇죠. 거둔 팀이 전북입니다. 그렇죠. 네, 껄끄러운 상대죠. 그리고 홍철 선수가 울산으로 옮겨와서 굉장히 잘해줘요. 네. 물론 바로우와 구스타보의 전력 증강 효과도 전북이 보고는 있지만 울산은 사실 홍철 한 명을 데려와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또 좋은 효과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좋은 선수들을 이제 뭐 둘씩이나 데려온 전북이지만 울산도 그 시즌 중간에 영입한 효과를 지금 아주 톡톡히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외국인 아무리 뭐 전북이 갖고 있어도 울산은 여전히 뭐 자신감이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승 경쟁이 굉장히 피튀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등 경쟁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생존 경쟁이라고 생존 해야 되겠죠? 경쟁이 네. 지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천이 이제 힘을 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천은 리그가 축소가 되면 또 축소가 된 일정에 맞춰서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일찍 생존한 본능을 그 발휘하는군요. 리듬이 있나 봐요. 네, 그 참 대단한 네. 팀입니다. 지금 저희 녹화 기준으로는 조성환 감독 부임 이후에 상승세 타서 최근 4경기에서 3승이니까요. 완전히 지금 생존한 지금 페이스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말도 안 돼. 정말. 다른 시즌에 비하면 되게 일찍 왔죠. 리그 축소됐다고 또 일찍 왔어요. 그게 아길라르 선수는 효과가 너무 크다고 봐요. 네, 네. 일단은 인천 같은 팀은 무고사를 놓고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셋피스 매우 중요합니다. 코너킥이 됐던 프리킥 상황에서 이 아길라르 선수의 왼발킥이 요즘에 매우 좋아요. 그리고 파이널 서드에 가서도 아길라르가 침착하게 플레이를 잘해줍니다. 수루 패스도 넣어주고 뭐 하면서 그동안 인천은 막 이러고 뛰기만 하지 선수들이 마무리할 때 그 결정력이 침착함 없었죠. 또 마무리의 세밀함이 셋피스가 됐던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다 부족했는데 그걸 지금 아길라르가 이렇게 슬슬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좋고 무고사 선수가 그 또 그러한 부분의 효과를 계속 같이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페이스가 지금 인천은 한동안 유지가 되지 않을까. 지금 녹화 기준으로는 부산 원정, 서울전, 울산전 상대 팀들 다 고생할 것 같고 네. 이제 비상은 수원입니다. 감독도 바뀌었고 물론 레전드 박건하 감독이지만 감독 바로 와서 물론 첫 경기에서 뭐 반짝해서 선수들이 정신적으로 해서 이기는 경기들도 있지만 감독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너무 어려울 때 왔어요. 네, 너무 어려울 때 지금 지휘봉 잡아서 지금 어린 김태환 같은 선수들 울산의 그 노장 김태환 말고 메탄고 주장하던 선수인데 이 선수가 지금 상당히 활력을 많이 넣어주고 있긴 하지만 타가트 같은 선수도 살려줘야 되거든요. 네. 박근혜 감독이 아마 타가트 선수를 다시 주승진 감독 때하고는 다르게 조금 더 믿고 붙일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베테랑들이 이제 같이 으쌰으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참 확신이 안 드는 그러한 지금 미래 행보라는 얘기죠. 수원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게 결과로 나올 수 있을까? 또 남은 일정도 서울 원정 슈퍼매치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포항전과 강원 원정인데 다 어려워요. 마지막 강원 원정은 강원이 춘천 가서 하거든요. 춘천은 잔디가 좋아요. 네. 거기 김병수 감독 플레이 잘 되는 데입니다. 거기서 또 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기 때문에 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올 시즌 진짜 힘든 강등 생존 경쟁을 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생존 경쟁도 우승 경쟁과 마찬가지로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7경기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위에 있는 스플릿 라운드 지금 경쟁을 하는 팀들도 방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의 분위기에 있어서만큼은 인천이 수원보다 좋아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길라르 효과는 저도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실제로 인천은 정말 그 시즌 초 중반까지 경기하는 거 보면 정말 공격이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지다가 네. 실제로 무고사라는 정말 아주 클래스 높은 스트라이커가 있지만 무고사 선수에게 제대로 볼이 배달되지도 않고 주고받다가 끊겨가지고 오히려 상대에게 뒷공간만 허용하는 막 그런 경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길라르가 일단 공격 방향의 선택부터 예전과는 다르게 훨씬 더 영리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선수들이 또 아길라르 선수의 패스가 올 지점으로 지금은 좋은 공간으로 달려 들어가는 플레이가 이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조성환 감독도 굉장히 큰 지금 칭찬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인천에게 정말 필요한 유형의 감독이 왔다고 볼 수가 있죠. 전체적인 경기 내용을 보더라도 선수들이 뛰는 자세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조직적인 압박으로 지금은 인터셉트 끊어서 나가는 플레이도 눈에 띄게 나아졌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확실히 더 지금 진일보한 팀이 됐어요. 그래서 수원이 참 좀 걱정이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좀 어려운 아마 남은 싸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수원 선수들도 좀 각성을 할 것 같기도 한 게 만약에 정말로 수원이 강등을 하게 된다면 정말 이거는 좀 팬들도 정말로 힘든 상황이잖아요. 받아들이기가. 그러니까 수원 입장에서는 저희가 지금 방송 나갈 때 네. 슈퍼매치 슈퍼매치를 결과가 아주 그게- 시원하게 이겨서 그게 문제죠, 이제. 예, 그래서 상당히 희망이 섞인 그런 상황에서 저희 방송을 보고 비웃는 야, 우리가 그러한- 뭐 서울도 이겼는데 뭐 그러한 걱정이야? 상황이 뭐, 되기를 수원의 입장에서는 바라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저희도 수원을 응원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길 바라고. 네. 네. 정말로 어떤 팀도 피해갈 구멍이라는 건 없네요. 근데 정말 단 이건 신기해요. 있어요. 제가 어떤 다른 방송에서 K리그 프리뷰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좀 어려울 것 같은 팀을 지목할 때 네. 올 시즌 이제 시작할 때 두 팀이 평균적으로 많이 지목이 됐었어요. 그 두 팀이 수원과 인천이에요. 근데 저희 원투펀치에서도 얘기했어요. 네, 원투펀치 맞아요. 결국은 이 두 팀이 좀 어려운 예. 시즌을 보내게 될 것 같아요. 기업 구단 특히 명문 기업 구단 강등 맞아요. 조심하세요. 이게 계속 수원 뭐라고 항공 보고 했었죠. 하는 얘기니까. 네, 그리고 인천은 올 시즌 정말 어려울 수 있다. 지금 사실 시즌 시작할 때 보강 같은 차원도 아길라르 선수가 그나마 중간에 와서 망정이지 전체적으로 보면 인천도 잘한 게 없이 시즌을 출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원과 인천은 사실은 많은 K리그 뭐 언론인 분들이라든가 평론가 분들이 거의 확률 높게 이 두 팀의 위기를 올 시즌 시작하기 전에 사실 예측을 했던 두 팀이에요. 그런데 뭐 다른 지금 뭐 중위권 순위 이런 건 굉장히 복잡하게 예상과는 또 다르게 가고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만 두 팀의 어려움은 결국은 예상대로 간 거죠. 네.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두 팀이 그런 또 평가를 받은 이유는 모두가 출발이 불안해 보였을 정도로 준비가 조금 덜 돼 있었다. 덜 돼 있었고 미약한 상태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평가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을 좀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또 희망을 두 팀에게 또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네. 계속 수원 삼성을 향해서 시즌 초부터 시즌 전부터 강등 조심하라 또 계속 수원만 얘기만 나오면 모기업 얘기를 하고 한 이유는 결국 모기업이 이제 구단주로서 소유하고 있는 팀 이런 명문 클럽들이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팀들 같은 경우는 모기업이 좀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계속 드린 거예요. 신경을 좀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수원이 지금 이 지경까지 지금 가고 있으니까. 근데 슈퍼매치 결과에 따라서 지금 이게 얘기가 되게 물론 뭐야 이거 완벽한 왜 반전은 이래? 아닐지 몰라도 그렇죠. 또 작은 반전이 올 수는 있어요. 맞아요. 자, 이렇게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올 시즌은 상주 상무가 이제 K리그 2로 가게 되면서 다음 시즌 한 팀만 강등의 위기에 빠지는 상황이 되는 거고 또 K리그 2에서는 두 팀이 올라오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 상주가 3등 강등의 전설을 쓸 것이다 네. 라고 제가 다른 방송에서 또 한 몇 개월 전에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내가 얘기했다. 하여튼 본인이 유리하게 얘기했던 것만 조금 아니 그런 거는 입력이 제대로 돼 있죠. 그럼요. 반복 학습을 지금 시청자분들께 3등 강등의 시켜드리는. 전설이 될 거다. 하여튼 아 근데 자. 상주 3등 얘기하기는 근데- 쉽지 않죠. 근데 그래요. 심지어 네. 상주가 지금 3등에서 강등이 될지 2등에서 강등이 4등에서 강등 몰라요 이거. 아 물론 네. 이제 포항이나 알수 없어. 대구가 상주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거는 현재 시간에서 단 2경기 파이널 라운드까지 2경기가 남아있는데요. 파이널 A에 들어갈 팀은 어떤 팀이 될지 파이널 B에 들어갈 팀은 어떤 팀이 될지 여러분들 예측해 보시면서 경기들 재밌게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주가 10회 연속 올킬하는 그날까지 한준희 장지현의 원투펀치는 계속됩니다. 안녕히 계세요.